자, 여기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 아마 뒤에 나오는 함수, 다른 함수들보다 얘를 더 어려워할 것 같아. 내 느낌상으로. 발목을 붙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 자, 일단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나마 괜찮은 예시가 있더라고. A라는 공장에서는 어떻게 얘를 하냐, 통나무 원목으로 얘를 합판을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B라는 공장은 이 합판을 갖다가 얘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탁자를 만들어. 오케이? 근데 이러면 문제점이 이제 생기겠지. 이 효율을 생각해보면, 자, A 공장에서 통나무 원목을 갖다가 합판을 만들어. 그럼 여기로 옮겨서 합판을 갖다가 탁자를 만들어. 그럼 이제 운송비 이런 거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주기라. 그래서 어떻게? 얘네 둘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장 C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통나무 원목을 갖다가 합판을 만들고 이거를 동시에 탁자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아니 공장 C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함수를 합쳐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통나무 원목만 있으면 탁자를 바로 만들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요 함수에서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어. 그리고 이 함수에서 x를 넣었더니 y가 나왔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여기 x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x, y, y, z 이건데 x를 갖고 z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새로 만들겠다. 오케이? 이게 합성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합성함수를 왜 배운지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 단계를 두 개의 함수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어때? 얘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어? EX 플러스 그치, 좋아. 자, 얘를 f라고 하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면 fx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내가 g라고 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딱 보이지? 어떤 관계가 있어? 그치? gx는 그러면은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자, 여기 x에다가 4를 넣었어.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올까? 81. 너네 어떻게 구했어? 81이라는 거? 4에서 먼저 2배하고 1 더해서 9를 구했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서 81을 구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 2스텝짜리를 1스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가 합성함수를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4를 넣으면은 여기에 뭐가 나올까? 이거를 구할 때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9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제곱하면 80이 와야 돼. 이렇게 구하는 거를 아예 새로운 식을 만들어버리겠다. 새로운 함수를.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x에서 z를 한 번에 구한다는 거잖아. 그럼 함수 f랑 함수 g를 합성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랑 g를 합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자로 나타낼 때는 얘를 g 서클 f라고 그래. 가운데는 서클이라고 읽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g 합성 f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냥 편하게 읽을 때는 g 서클 f 이렇게 해요. 분명히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했는데 우리는 이걸 나타낼 때에는 g 서클 f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x라는 애를 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G라는 애가 결국 나중에 처리하는 거야. 뒤에 있는 애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X를 넣으면 뭐가 나와?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 Y를 갖다가 함수 G를 통해 Z를 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F가 뒤쪽에 있는 거야. 오케이? fx를 먼저 처리하면은 뭐가 나와? y는 f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fx가 여기 어떻게 돼? g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gy는 뭐가 돼? z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해했어? 그래서 f랑 g를 합성할 때는 f 서클 g가 아니라 g 서클 f라고 써줘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합성함수라는 게 참 너네한테 이해시키기가 나한테도 좀 어려운 곳인 것 같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했던 것처럼.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할 때, 자, x를 넣었더니 y가 나와.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더니 y가 나와. 그럼 이걸 우리는 나타낼 때 fx가 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리고 g라는 함수에 y를 넣었더니 z가 나와. 그럼 얘는 gy는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뭐랑 똑같다 했냐면 fx랑 똑같다고 했어. 그치? 그럼 여기 y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은 g의 fx 얘가 z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와 g를 합성한 거는 f 서클 g가 아니라 g 서클 f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g 서클 f에 여기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g의 fx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그리고 얘는 fx가 y니까 gy가 될 거고, 그리고 gy는 z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 자, f랑 g를 합성하면 g 서클 f라고 했어. 그럼 g의 fx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fx가 뭐야? 2x 플러스 1이라며? 그치? 그럼 g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g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뭐가 돼?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이게 합성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x에다가 실제로 4 넣으면 9의 제곱 81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2스텝이 아니라 1스텝으로 바로 나온다. 오케이? 만약에 x에다가 6 집어넣으면 너는 어떻게 해? 6, 2, 12에다가 1 더해서 13 제곱하면 169 이렇게 할 거를 그냥 6, 13 제곱 169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g라는 함수를 y에서 z로의 함수라고 할 때 합성함수 f랑 g를 합성하면 우리는 f 서클 g가 아니라 g 서클 f라고 나타내고 얘는 어떻게 됐나? x에서 z로 한 번에 넘어가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걸 나타낼 땐 g 서클 f의 x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얘랑 똑같다. 오케이? 자, 합성함수의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합성함수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요거 중요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저 말을 보고 너네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위에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래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둬야 돼. 항상 성립 안 한다. 이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너네가 저거 보고 오해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고 gx가 여기 있는 예시로 그냥 할게. x 플러스 3 이렇게 해봐. 자, 그럼 f 서클 g를 하면은 g 서클 f부터 하자. f랑 g를 합성하면 g 서클 f가 될 거고. 자,
얘를 하면은 g의 fx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얘는 g의 ex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그럼 뭐야? gx에서 x 대신에 ex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e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자, 그러면 반대로 f 서클 g를 구하면은 f의 gx 이렇게 되겠지? 근데 gx가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f의 x 플러스 3 요거랑 똑같고,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2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x 플러스 6이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성립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고, 그걸 너네한테 문제로 내. 오케이? 자, 근데 결합 법칙은 성립해. 결합 법칙은 성립해. 결합 법칙이랑 교환 법칙 차이 알지?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함수 합성에서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i라는 애가 나오는데, 항등함수라는 애는 뭐냐면은 배웠잖아. 생각해보니까 항등함수 배웠지?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를 보통 나타낼 때 i 이렇게 나타내. 그럼 f라는 함수랑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그냥 f랑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항등함수가 결국 y는 x잖아. 너네 생각을 해봐. fx가 x제곱 플러스 1이고 gx가 x야. 얘 항등함수 맞지? 그치? 그러면 f의 gx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얘 결국 어떻게 돼? 그냥 fx랑 똑같잖아. 왜냐면 gx가 x랑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x 넣으면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랑 어떤 함수랑 합성했을 때는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냥 원래 함수 f가 나온다고 생각해주면 돼. 항등함수가 보통 너네가 어려워하고 뒤에 나오는 역함수는 오히려 애들이 할만해. 뭐 아닐 수도 있고. 자, 문제에서 G 서클 F의 1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먼저 얘는 뭐랑 같다? G의 F1과 같은 거겠지? 그치? 자, 근데 F1이 뭐야? 2. 그러면은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G2, G2를 구해야 돼. G2는 뭐지? 6.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G 서클 F-1이네? 그럼 얘는 요거랑 같겠네? 근데 F-1이 몇이야? 1. 그럼 G1은 6. 그래서 둘이 더하면 12.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G 서클 F의 치역이라고 했는데, 결국 G 서클 F는 뭐랑 뭐를 합성한 거야? F랑 G를 합성한 게 G 서클 F지. 그래서 X에서 Z로 가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치역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것만 보고 6, 7, 8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아이니한테 한 말 있잖아. 여기가 끊겨도 못 가지만 여기가 끊겨도 못 가는 거라고. 그치? 아까 잠 멍 때리는 거 얘기할 때. 그치? 자,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로 1에서 6으로. 그럼 6은 가능한 치역이네. 맞지? 그 다음에 0에서 3으로 3에서 8로. 8도 가능한 치역이네. 그치? 근데 4에서 7로 오는 건 있지만 4로 가는 게 없잖아. 그래서 7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G 서클 F의 치역은 6과 8 두 개만 나와. 이해됩니까? 자,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x제곱, 그 다음에 h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래. 자, 일단 g 서클 f2 요거를 구하래.
자, 그럼 얘는 뭐랑 같냐? G의 F2랑 같겠네? 그치? 근데 F2가 몇이지? 5. 그러면 G5는 2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H 서클 G-3. 그럼 얘는 H의 G-3 요거랑 같겠네? G-3이 뭔데? 9. 그럼 H9는 마이너스 8. -8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좀 징그럽게 생겼지? 근데 어차피 3개잖아. 3개면은 결합 법칙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내가 순서대로 할 거야. 자, 그럼 얘는 일단 첫 번째 H 서클 G의 fx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는 결국 H의 G fx가 2x 플러스 1이니까 요게 되겠네. 맞니? 하나씩 넣는 거야. fx가 어차피 2x 플러스 1이니까 g의 2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gx에서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으면은 결국 얘는 h의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hx에서 x 대신에 2x 플러스 1의 제곱을 넣으면은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냥 뒤에 거부터 차례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자, 얘 뭐가 성립하고 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볼 거야. 자, G 서클 F의 X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 G의 Fx랑 똑같다. 근데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K잖아. 그럼 Gx에서 G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넣고 플러스 4 이렇게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F 서클 G의 X 해보면은 F의 GX가 되기 때문에 GX가 뭐냐? 2x 플러스 4야. 그러면은 얘는 F의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fx에서 x 대신에 2x 플러스 4를 집어넣으란 소리야. 그러면은 x 대신에 2x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얘랑 얘랑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는 똑같고 그럼 뒤에 있는 놈이 서로 똑같아야겠네. 오케이? 그러면 2k 플러스 4랑 k 마이너스 10이랑 같은 거니까 k 넘기고 4 데려오면 k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k가 마이너스 16이면은 f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f 마이너스 3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래. 자, 이때 f 서클 h x 얘가 gx랑 같을 때 hx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야? f의 hx가 gx랑 똑같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fhx라는 게 무슨 말이야? fx에서 x 대신에 뭘 넣었다? hx를 넣었다.
그럼 여기다가 hx를 넣어주면 2hx 더하기 1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1을 넘겨주면은 2h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h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려워. 자, 1번에서는 우리가 f의 hx였기 때문에 우리가 fx는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x 대신에 hx를 집어넣어서 금방 풀 수 있었어. 근데 얘는 얘를 hfx가 gx 그럼 hx에서 x 대신에 fx를 넣으면 되겠다 했는데 hx를 몰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h의 2x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t로 치환할 거야.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ht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생략하면 안 되겠지? 생략하면 너네가 헷갈려야겠지? 자, 2x 플러스 1이 t야. 그러면 1 넘기면 2x는 t-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x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그치,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2t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3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t 대신 x로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이해했니? 자, 어떻게 하자? hx인데 h를 내가 몰라. 그래서 어떻게? fx에 나와 있는 요놈을 그냥 t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2x는 t-1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를 갖다가 t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지. 얘를. 그럼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 t 대신에 x로만 바꿔주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 오케이? 근데 저거 나중에는 치환 안 해도 알아서 나와. 그거는 하이메스 할 때 얘기해 줄게. 이거 예제 몇 가지 있니? 7까지 있어? 네. 왜? 왜 지금 가야 돼? 그거 일어나. 아니 뭐 너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1 요거는 F 요거랑 똑같대. 저거 제곱 아니야? 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 한 번 합성했다는 거야. 한 번 합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근데 Fn 플러스 1 얘는 F 서클 Fn 요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F를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야. 얘는 Fn번을 합성한 거야. 그럼 한 번 합성한 거랑 n번 합성한 거 합하면은 총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지. 그게 성립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F2 얘는 F 서클 F 요거랑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반복했을 때 F99의 0 이거랑 F100의 1 F101의 2 이걸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좀 여러 번 합성을 해볼게.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규칙이 있어. 분명히 다음 시간에 내가 숙제 내주면 규칙 찾아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애 있을 텐데 제발 그러지 마. 나 분명히 경고했다. 자, 어차피 x에서 x로 가는 함수 얘 f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야. 그러면 어차피 0이 1을 선택했어. 그럼 얘도 0은 1을 선택해야 돼. 똑같은 f니까. 그리고 1은 2를 선택해야 되고 2는 0을 선택해야 돼. 1 선택하고 2 선택하고 0 선택해야 돼. 오케이? 자,
자, 그러면 F0은 몇이야? 1. 1. 그럼 F2의 0은 몇이야? 1. 얘는? 2. 그치, 2가 돼. 왜냐면은 F2는 F 서클 F랑 똑같다 했잖아. 그럼 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F0이 몇이었냐? 1이야. 그럼 F1이 몇인지 찾아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F3의 0은 몇이야? 얘는 0이야. 이해되니? 자, 그럼 F1은 몇이야? F1은? 2. 2. 그럼 F2의 1은 몇이야? 0. F3의 1은 몇이야? 1이야. 이렇게 찾아봐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0으로 시작했어. 근데 세 번짜리 해야 되네? 그럼 0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찾아줘.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야? F3에 X를 했더니 뭐가 나와? F3에 X를 했더니 X가 나와. 그러니까 F를 세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 이 문제에서의 규칙이야. 보통은 세 번 돌리면은 항등함수 나오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면 네 번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네 번을 합성해야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는 너네가 직접 몇 번 해봐야 돼. 자, 그럼 F99의 0은 쟤는 3의 배수잖아. 99는. 그럼 결국 F99의 0은 뭐가 되겠어? 0. 그치, 0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F100의 1. 얘는 결국 F100의 1은 10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1. 그래서 얘는 F1과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F1이 몇이었지? 2. F1이 2였네? 그럼 2에다가 2 곱해서 4.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F101 같은 경우에는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겠지? 그럼 쟤는 뭘 구하라는 뜻이야? F2의 2. 얘를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몇이지? 2 두 번 타고 가면 되네. 1. 그치? 1로 가네. 그치? 그럼 1에다가 3배 하면은 3. 해서 얘는 7.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 너네가 이제 만났을 때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3번, 4번 안에 무조건 순환해. 돌고 돌아 계속. 3번, 4번 안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4번 안에 순환돼. 그러니까 최대 4번까지는 너네가 이렇게 그려보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해, 이런 문제는. 알겠니? 자, 다음. 여기서 이거 계단 타기 문제라 하거든? 자, 얘는 F에 FC랑 같을 거 아니야? 근데 FC가 몇이니? 찾을 수 있나? 자, 봐봐. 얘의 결정적 힌트는 이거야. Y는 X라는 거. 오케이? 자, FC 봐봐. 그럼 X가 C일 때 FX가 뭔지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X가 C일 때, F 여기야. 근데 이 점이나 Y좌표가 어때? 같아.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Y는 X 위의 점이네? 그럼 X랑 Y랑 같아야겠네? 근데 X가 몇이야? B야. 그럼 FC는 몇이라는 소리야? B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FB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FB는 어떻게 되냐? X가 B일 때 여기야. 근데 여기 Y좌표가 여기랑 똑같아. 근데 여기는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Y 좌표가 똑같아. 그 X 좌표를 봤더니 A야. 그러면 Y도 당연히 A니까 얘는 A.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래서 얘를 왜 계단 타기 문제라고 하냐면 이렇게 가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F 서클 F에 X를 했는데 B가 나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F에 FX를 했더니 B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F 몇을 했길래 B가 나왔을까, 일단? D. 일단은 얘부터. F 얘를 했으니까 B가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얘가 C여야 돼. 우리 위에서 구했어. FC가 B라는 거. 오케이? 그럼 FX가 C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F 몇칠 했길래 C가 나온 거야? D. 그치, D가 되는 거야. X는. 그래서 한 번 합성할 때 옆자리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요거는 글쎄 난 별로 영향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자, 지금 얘 그려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1 하고 여기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이걸 이용해서 내가 fx라는 애를 한번 나타내 볼 거야. 일단 0을 기준으로 이쪽 구간과 이쪽 구간의 함수가 다르다는 거는 너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그치? 자, 여기서는 그냥 얘 함수 뭐야? 이거? 상수함수인데 그게 뭔데? 어떻게 나와? y는 1, x는 1이 아니라 y는 1 나오지. 그래서 이때는 1이야.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그 x절편분의 y절편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 나오는 거 알지? 네. x절편분의 y절편 했는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가 1이네. 네. 그치? 그러면서 y절편도 1이네. 그러면 x 플러스 1 이렇게 넣을 수 있네. 이때가 언제야?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gx가 x 플러스 1이래. 그치? 자, 근데 뭘 구하라고 했어? f의 gx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gx에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어서 우리는 f의 x 플러스 1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끝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 도형의 이동 배웠잖아.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얘를 어떻게 했길래 얘가 됐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아. 오케이? 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얘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자, 원래 0을 기준으로 갈려줬잖아. 근데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돼? y 기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고 기울기는 1 그대로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나? 얘를 그냥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면 끝이라고. 그래서 f서클 gx를 내가 함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1이네. 여기 1.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여기 기울기 1이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해됐니? 네.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돼? fx와 fx 플러스 1의 차이는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얘가 나오기는 해. 근데 너네가 헷갈려하는 게 범위를 그대로 넣어. 범위 그대로 넣으면 안 돼.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만 x 대신에 x 플러스 1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도 x 대신에 x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아니면은 헷갈린다? 그럼 평행 이동 시켜. 그냥. 됐어? 아, 그리라고만 했네? 구하라고 안 했구나. 그리라고 하면 그냥 평행 이동 시키면 되겠지. 자, 역함수의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합성함수보다 너네가 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야.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f
FA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1. FB는 2. 그리고 FC는 당연히 3.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의미하는 게 FA가 1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A가 누굴 선택했니? 1을 선택했어 라는 의미고, FB가 2라는 건 B가 누굴 선택했어? 2를 선택했어. 그럼 역함수는 이거야. 얘 누가 선택했어? 이게 역함수야. 반대로 가면 돼. 입장을 바꿔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라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라고 하고, 요거를 f,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을 쓰는데 이거 읽을 때는 그냥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오케이? f 인버스. 나는 f 인버스라고 읽을 거야. 자, 그럼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f 인버스 1은 뭐야? a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2는 b,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은 c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랑 y의 입장이 바뀐 거, 요게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a가 1을 선택했어. 그러면 역함수는 이거지. 누가 1을 선택했어? A. 이렇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여기 x라는 애가 있고 y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x에서 y를 함수를 f라고 할 때 fx는 y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는 뭐다? 반대로 가는 거. 얘가 역함수다. 그러면 f 인버스 y,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f 인버스는 뭐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라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 인버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이거 중요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해. 왜 1대1 대응이어야 하냐? 1대1 함수도 아니고 왜 1대1 대응이어야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함수니? 1대1 함수니? 1대1 함수 맞는데? 1대1 함수 맞지? 1대1 대응이니? 아니야. 자, 그럼 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봐.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우리는 f라고 놨어. 근데 역함수는 뭐야? y에서 x로 가는 함수지. 자, 3 누가 때렸어? 2 누가 때렸어? 1 누가 때렸어? 4는 없어. 얘가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역함수라는 건 함수라는 거야. 그럼 얘가 선택하는 애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선택하는 애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해.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뭐 이런 말 할 거야. 그럼 걔는 단순히 너네가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돌려 말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 오케이?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꼭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y가 2x-1 이런 거라고 해볼게. 쉬운 걸로 하나 일단 가자.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라는 건 x랑 y랑 입장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x가 y를 선택했어. 그럼 역함수는 뭐야? y 누가 선택했어? 이렇게 가는 거야. y에서 x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입장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얘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지. 그럼 얘네를 입장을 바꾼다는 건 반대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야.
그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를 넘기면 2x가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2로 나누면은 x는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하면 되냐면 x랑 y를 바꾸기만 하면 끝이야. 이렇게 이러면 끝이. 오케이. 자 다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지. 그치?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x를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x는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대신 역함수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인버스를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 인버스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역함수는 다음 순서로 구한다. 일단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해 줘야겠지. 근데 얘는 뭐 1차 함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일 거고, 그치?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y는 fx, 요거를 x에 대해서 푼다. 즉,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x랑 y를 서로 바꿔준다. 자, 이 말도 너네가 잘 기억해줘야 돼. 원래 함수 f의 정의역이 x가 되고 치역이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공역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치역이라고 표현해도 돼. 왜냐면 역함수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근데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얘를 공역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치역이라고 표현해도 돼. 자, 어쨌든 f에서의 정의역이 x고 치역이 y가 되는 거잖아. 그럼 f 인버스에서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Y. y가 되는 거야. 그리고 f 인버스에서의 치역은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뒤바뀐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는 거고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요 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x에서 y로의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정의역 안에 스몰 x 이런 애가 있고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내가 f라고 놓으면은 결국 fx가 y가 되는 거지. 근데 역함수는 뭐라고? y에서 x로 가는 거라고. 요게 f 인버스라고. 그러면 f 인버스 y가 얘가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는 거야. y는 fx, y는 fx.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다? x가 f 인버스 y랑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여기 xy랑 여기 인버스가 붙으면 xy가 서로 위치가 뒤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2,4를 지나네? f2가 4야. 오케이? 그럼 얘 역함수는 반드시 어디에 지나냐? 4,1을 지나야 돼. 오케이? 왜? f 인버스로 하면은 얘가 위치가 바뀌니까 f 인버스 4는 2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f 인버스 얘 역함수는 4,1을 지나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성질 뭐냐면은 어떤 함수 f랑 이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항등함수야. 오케이?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야. 이 이유는 간단해. 이거 y로 되어 있나 이거? y를 먼저 해볼까? 자, 얘 풀어보면 f의 f 인버스 y 이렇게 되지. 합성함수 풀어보면. 그치? 근데 아까 f 인버스 y가 뭐라고? x랑. 그치? 그럼 얘는 뭐랑 같아? fx랑 같아. 근데 fx가 뭐야? y랑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f 인버스 서클 f의 x 얘도 x가 되더라. 자,
자, 얘 풀어보면 F 인버스의 fx 이렇게 되지. 근데 fx가 뭐야? y잖아. 그럼 얘는 F 인버스 y랑 같기 때문에 얘는 x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걔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결론이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다. 자, 여기 예시 보면은 F 인버스 7이 A라고 나와 있어. 자, fx가 2x 플러스 1인데 F 인버스 7이 A래. 자, 얘는 무슨 말이야? 얘를 너네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얘 역함수 구할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이거 역함수 구하는 애들 많거든. 이거 보고. 근데 그게 아니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 아까 fx가 y면 f 인버스 y의 x 얘 f 인버스 y는 x 서로 바뀐다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f로 따지면 f a가 7이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몇이야? 3.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역함수 구하지 말고 귀찮게.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제 둘을 짬뽕을 할 건데 G 서클 F의 역함수. 자, 얘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둘 다 인버스 주고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둘 다 인버스 주고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의 이유는 뭐냐면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f랑 g랑 합성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낸다? g 서클 f라고 나타낸다고 했지. 그러면 g 서클 f가 결국 뭘 의미해? f랑 g를 합성한 거니까 x에서 z로 한 번에 가겠다는 거야. 그럼 얘의 역함수는 뭐겠어? z에서 x로 한 번에 가는 게 얘의 역함수 아니야? 근데 y에서 x로 가는 게 F 인버스고 Z에서 Y로 가는 게 G 인버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얘 먼저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하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F랑 G를 합성할 때 G 서클 F라고 했던 것처럼 G 인버스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뒤에서 하는 놈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G 서클 F 인버스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F 서클 G가 H라고 할 때 자, 내가 여기 뒤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해 볼 거야. G 인버스. 똑같은 함수를 합성해 볼 거야. 그러면 얘는 F 서클, G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되고 얘는 H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 어차피 결합법칙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G랑 G 인버스를 먼저 합성을 해. 그럼 뭐가 돼? 그치, 함수가 되지. 그럼 얘가 그냥 I라고 생각하면 F 서클 I가 결국 뭐였어? 그치, F지. 그러니까 F는 H 서클 G 인버스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나는 G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해 주는 거야. 그러면 F 인버스 서클 F 서클 G는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G는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 요거는 사실 너네가 좀 센스가 있는 애들은 벌써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까 어떤 말을 했냐면 fx라는 애가 2,4를 지나면 역함수는 어디를 지난다고 했어? 4,1을 지난다 했어. 그러면 fx라는 애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어딜 지나? 비콤마 b, a를 지나. 그럼 x랑 y랑 서로 위치가 바뀌었네. 근데 너네 도형이 이동해서 x랑 y랑 바뀌려면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서로 바뀌었지. 그래서 어떤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결론으로 가요. 오케이? 자, 다시 fx라는 애가 a, b를 지나. 그러면 어떤 게 성립했냐? fa는 b, 이게 성립하겠지. 그치? 그럼 얘 역함수는 f 인버스 b는 a, 요게 성립할 거 아니야.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역함수 f 인버스 x가 있는데 얘는 어디를 지나간다? b, a를 지나간다는 거야. 그럼 얘 x와 y 좌표가 서로 뒤바뀐 거지. 그럼 얘네 둘은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가 결론이다.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긴 한데, 너네 이차함수 있잖아. 이차함수 이 반쪽짜리.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함수가 나오거든. 이런 애를 너네가 배우게 될 거야. 무리함수. 이건 그때 가서 보자. 자, 8번. fx가 5x-2에 대하여 f 인버스 3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f 인버스 3이 뭘까? 얘를 k로 놓자고. 그러면 fx에서는 뭐가 성립하는 거야? fk가 3이라는 거야. 그럼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3이 되니? 1 넣어야 되지. 그래서 f 인버스 3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fx는 ax 플러스 b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f2가 7이래. f2가 7이구나. 그 다음에 g2는 1이래. 근데 g라는 애가 f의 역함수라며. 그럼 얘를 f 인버스로 바꾼다면 f 인버스 2가 1이라는 거네.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f1이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기다가 이제 대입해보면 f1이 2야? a 더하기 b는 2가 되고 x에다가 2 넣으면은 2a 플러스 b가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빼주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a가 5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빼주면 8 나오겠네. 자, 9번.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내가 아까 말했었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뭐라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 앞다문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x가 가장 작은 값을 넣었을 때 지금 a가 양수라 했나? a 양수니까 x의 가장 작은 값 넣었을 때 y도 가장 작은 값이 나와야겠다. 그치? 그럼 f-1은 마이너스 1, f1은 5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b가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빼주면은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서 a는 3 그럼 b가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3이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대. 얘도 그냥 대놓고 1대1 대응입니다 하고 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1대1 대응이려면 여기 함수랑 여기 함수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양수여야 된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주면 되겠네. 자, 역함수 구하고 그래프 그리래. 혹시나 이거 밑에 유제 문제 그래프 그리라고 나와 있는 문제 있니? 아니
아, 없어? 아, 구하기만 하네? 그래프 그릴 때 너네 좀 조심해줘야 돼.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구하기 너무 쉬워. 자, 얘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어떻게? 넘기면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x, y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 내가 못 그리겠네. 자, 이렇게 생겼네. 얘가 역함수가 되겠지? 그치? 자, 위의 문제랑 밑에 문제 차이는 위의 문제는 정의와 공역을 따로 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범위를. 근데 밑에 문제는 정의역을 줬기 때문에 너네가 조심해야 돼. 오케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y가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얘 3분의 1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럼 양변에 3을 곱하면은 x-1이 3y가 될 거고 넘기면 x는 3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xy 위치 바꿔주면은 y 인버스가 3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내가 이거 인버스라고 하는 이유 알지? 원래 y라고 해도 돼. 근데 그냥 역함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 그려볼 건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 2번은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어.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 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공역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단순히 여기서 이거 끝 이러면 틀려. 역함수 구하라고 했을 때. 오케이? 왜 틀린지 이해돼? 얘는 정의역과 공역을 줬잖아. 그치? 그래서 난 역함수를 구했어. 그럼 얘도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을 써줘야 돼.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거 안 쓰면은 부분 점수야. 물론 너네 서술형 없지만 다들. 그래서 얘는 써줄 때 여기 추가로 정의역은 밑에서 써야겠다. 공간 때문에.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제 공역의 범위 그냥 갖다 쓰면 돼. 대신 y를 x로 바꿔서 x가 x는 0보다 커 나왔다. 요거. 그리고 공역이든 치역이든 뭐 똑같아. 공역은 어떻게 되냐?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실제로 얘가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부터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기울기 3이고 y절편 1이니까 0,1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치역도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는 그리면 안 돼. 여기 그리면 땡이야. 너네가 역함수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되겠지만 합성함수도 많이 보게 될 거거든. 특히 너네가 내년에 뭐 함수의 극한, 함수 연속 이런 거 하면은 합성함수 많이 나와. 그래서 합성함수든 역함수든 너네가 고2, 고3 때도 보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복습 잘 해놓는 게 좋을 거야. 자, 1번 보니까 F 서클 G의 인버스하고 X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는 둘 다 인버스 주고 어떻게 해라? 위치 바꿔라. 그럼 얘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하고 X 요거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G 인버스에 F 인버스 X. 아, 이거 함수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오히려? 아니, 해주자. 원하는 대로 해주자. F 인버스 X는 구하기 쉬우니까. 자, fx가 x 플러스 1이래. 그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x는 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럼 역함수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x-1 집어넣어 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g 인버스 x-1 얘를 구해야 되는데 g 인버스 x를 우리가 모르잖아. 또 구해줘야겠지? 편의상 그냥 y라고 할게. y는 2x-1. 자, 넘기면 이거 내가 아까 구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럼 x는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y 바꿔주면은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여기다가 뭐 해라? 여기 x 자리에 얘가 g 인버스 x니까 x-1을 집어넣어라. 그럼 뭐가 나와? 2번 X. 그치? 2분의 x 이렇게 되지? 요게 나오겠네. 끝났나? 나 다 했나? 2분의 x 맞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운데 F 서클 G에 인버스가 있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앞에랑 뒤에까지 다 써주면 G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요거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 자, 근데 G 서클 G 인버스에 어떻게 돼? 1 주고. 그래서 어떻게 돼? F 인버스 서클 G의 1 요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G1이 뭔데? 1. 그럼 F 인버스 1만 구해주면 되네. X에 뭐 넣어야 Y가 1 나와? 0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0이겠다. 내 방금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건가? F 인버스 1이라는 건 X에 뭘 넣었길래 Y가 1이 나와? 1을 누가 선택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X에 뭐 넣었길래 1 나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계산하는 문제 또 나왔어. 근데 역함수로 나왔어. 자, 일단 F 인버스 B를 구하래. 그러면 F 인버스 B라는 게 뭐야? 얘를 만약에 X라고 할까? 아니, T라고 할까? K라고 해, K. 그러면 FK가 B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Y가 B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이 뭐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Y가 B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X, B 쭉 따라 올라가. 여기 Y는 X랑 겹치지. 그럼 여기 X좌표가 B면 여기 Y도 B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오른쪽으로 가. 그럼 여기 Y좌표나 여기 Y좌표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FC가 B라는 걸 찾게 되겠네. 그래서 F 인버스 B는 C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F 서클 F의 인버스니까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B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F 인버스 B가 아까 C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F 인버스 C겠네. 근데 너네가 센스가 있으면 이거 뭐라는 걸 알아? D라는 걸 알겠지. 한 칸 옆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 합성함수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단을 탔다고. 근데 역함수는 반대로 올라가면서 계단 탄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나눠서 나갔던 걸로 기억해. 그러니까 합성함수 하루 딱 날 잡고 하고 역함수 하루 날 잡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남더라고. 그리고 너네가 방학이 짧아가지고 이제 나도 최선을 다해 나가려면 이게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자, fx가 ax-8 요건데 그 역함수와 교점의 x좌표가 4래. 자, 너네 이거 잘 봐야 돼. 아까 fx랑 그 역함수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했어,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됐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근데 얘네 둘은 지금 안 만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얘랑 대칭이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함수랑 그의 역함수가 만나는 건 항상 어디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Y는 그치, y는 x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너네 이거 가지고 역함수 구할 수 있니? 없지. 그치? 그러면 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x좌표가 4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얘랑 y는 x가 교점 x좌표가 4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어차피 얘 갖고 역함수 구해봤자 너네가 뭐 쓸 데가 없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역함수가 어디 위에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랑 y는 x가 만나는 지점이 x좌표가 4라는 거야. 그러면 y는 x인데 x가 4라는 건 그 교점의 좌표가 4,4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4,4를 얘한테 대입해주면은 4a-8이 4다. 아,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또 너무너무 중요해. 이 문제는 너네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 유형은. 이건 꼭 별표 쳐. 이거는 내가 작년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고 여고에서는 확실히 나왔던 것 같아. 어느 학교든 이 문제는 한 문제씩 뽑네. 물론 어차피 너네 기말고사 얘기라서 지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요거야.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소리 왜 썼을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거든. 자, 얘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돼.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2,2가 이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 이 포물선 역함수 가질 수 있어? 역함수 가질 수 없어. 왜? 함수가 1대1 되는 그치, 1대1 대응이 아니야, 얘는. 그래서 뭘 한 거야? 축을 기준으로 반쪽 날린 거야. 이러면 1대1 대응이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도 너네가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가 이보다 크구나. 이렇게 넘어가기보단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자, y는 x를 내가 여기서 그어볼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역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이렇게 갈 것 같아. 그지? 그지? 얘 역함수랑 교점이 두 개래. 두 교점 사이 요 거리를 구하래.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너네 이거 역함수 구할 수 있니? 난 못 구한다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 근데 너네가 안 배운 무리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랑 역함수가 만난다는 건 결국 얘랑 y는 x가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x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러면 x-2에 x-3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가 2 또는 x가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2,2가 되는 거고 여기 좌표는 3,3이 되는 거야.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루트 2가 되겠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니? 예. 응. 야, 오늘 맛있는 내용 배워가네.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 남았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진도 안 나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토요일이 쉬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유리함수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 아니구나. 미안. 다음 주 수요일이야. 월요일 쉬어. 다음 주 수요일에 유리함수 나가고 다음 주 금요일에 무리함수 나가고 이러면은 이제 공통수학 2가 끝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집 하이맥스 사가지고 나가면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친구들은 오는데 배송 시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미리 시키는